오늘 수업은 전자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자앨범을 제작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죠. 준비물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사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전자앨범을 뭐로 제작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전자앨범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전문적으로 전자앨범만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플립 앨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내 스마트폰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제 가져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얘를 또 어디에다가,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전송돼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전송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이제 그 카메라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가져오시려면 카메라 다 들고 오기 어려우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카메라에서 사진 가져오는 건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외장 하드라든지 또는 뭐 USB 메모리라든지 통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료 사진 가져오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왜 내 전자앨범에 왜 무료 사진이, 남의 사진이 들어오냐 하는 건데요. 무료 사진을 이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배경 또는 타이틀, 사진을 내가 멋있게 찍으면 좋은데 멋있게 찍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지, 타이틀로 쓰는 거는 무료 사진을 가져와서 메꿔도 돼요. 무료 사진 갖고 연습해도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픽사베이라고 해서 픽사베이.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도 스마트폰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무료 동영상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픽사베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다가 여기다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럼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좀 이것도 사용법을 아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제한으로 다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회원 가입이 안 되셔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을 검색해 볼 거예요. 여름. 근데 여기 보면 스폰서 이미지라고 써 있는 애들은 건들지 마세요. 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96,940개의 여름 이미지가 있어요. 여름하고 연관된 것들이. 이런 사진들은 굉장히 넓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촬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파워포인트로 배경을 깔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한번 사용법을 볼게요.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럼 이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겠죠. 이 다운로드 받을 때 가장 큰 해상도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하단에 있는 해상도가 낮은 애들은요,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알아서 받으라고도 해요. 특히 여기 제일 위에 거죠. 그러니까 해상도 낮은 거는요, 그냥 두말 없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해상도들은요,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로봇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이 다운로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막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가나봐요. 그러니까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물어봐요. 자동차 그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체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림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동차 그림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오케이, 이 사람이 실제로 다 확인이 됐구나 하고 해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연관된 사진들이 있으면 그 연관된 사진도 우리가 클릭해 볼 수 있겠죠. 예, 요런 사진 같은 거 시원하고 좋네요. 그럼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 1920은 될 거예요. 우리 모니터가 1920이니까 요거로 다운로드 받아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이 아닙니다. 도로 표지판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하래요. 다음 누르면 이렇게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 확인 누르고, 그럼 다운로드 되면 이제 또 다운로드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 이쪽에 둘러보기를 가보시면 꼭대기에 이미지 말고 비디오도 있어요. 비디오. 근데 비디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러 이제 그 빗물 떨어지는 동영상 같은 게 있어서 얘를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할 때 해상도 넓은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다운로드가 돼요. 얘는 뭐 물어보는 게 없더라고요. 동영상은. 또 하나, 여기 보면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이 카메라 기능은 뭐냐면은 이 카메라 모델 그림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요 해당되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2800장, 14697, 22000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우리 집 카메라가 D80이야. 요 카메라로 찍은 게 8000장이 있나 봐요. 그러면 나도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은 이 카메라를 어떻게 찍었을까 하고 비교해서 보려고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런 담벼락 그림도 누가 찍었네. 그럼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그런데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해상도 넓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다운로드가 돼요. 군소리 없이. 예. 그러니까는 다운로드가 되는 거는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해상도 넓은 것들을 내가 무제한으로 다 다운로드가 될 수 있어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쓰시면. 그리고 이제 가실 때는 로그아웃을 하시는 건데 제가 올린 사진도 몇 개 있어요. 저도 사진을 몇 개 올렸는데 요런 사진도 올렸어요. 예, 마크로 촬영한 건데 잘 찍은 건 아닌데 좀 보시라고. 예. 저희 집 장독대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 큰 데서 산다고 그러더라고. 한옥마을에 있는 담벼락을 찍은 건데, 그 다음에 저희 그 교육기관에 그 장미가 이렇게 앞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뒷배경이 검게 나왔어요. 뭐 제가 의도하지 않게 찍었는데 잘 찍었다 그러고, 이거는 제가 나온 모습이라서 올려놨어요.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 보면 1000번 이상 다운로드 받았나봐요. 제 사진을. 그러니까 제 얼굴이 쪽팔린 거죠. 3000번 이상 받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사진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쓰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진을 올릴 때는 로그아웃 하겠지만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에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사진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제가 뭐라고 하겠죠. 예전에 그런 사진 있어요. 막 웃기는 사진들 중에 제 모습이 있길래 그 사진, 그 남자 웃기는 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질문 올렸더니 픽사베이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보고 있어. 아, 웃겨가지고 그랬다고. 저란 얘기는 차마 말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음악 가져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인터넷상에 있는 음악을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무료 음원을 찾는 기능이 있어요.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에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배경음악을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알려주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많은 노래들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노래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해 뒀던 거예요. 이거는요,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제공해 준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 좀 같이 사용해 봅시다 하고 연습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린 거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유튜브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려놔드린 겁니다. 막 화려하게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준비를 해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유튜브 이제 무료 음원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전자앨범은 뭐로 할 거냐면요, 이제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할 겁니다. 준비는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하신 사진들이 있어요.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이 사진과 동영상들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게끔 한 곳에서 다 몰아 놓으세요.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는 어디 있냐면은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다운로드 폴더에는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많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 이름 하나 써주시고 폴더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보관하세요. 다 보관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는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아까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또 동영상도 있고, 이런 동영상도 있네. 그렇죠? 동영상 중에는 해상도가 넓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거 있고 한데, 제가 좀 가져왔어요. 어떤 거는 이 동영상이 미리 보기가 되기도 하지만 미리 보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더블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올 건데, 문제는 이 동영상이 어디에서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보세요. 여기 이 동영상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 동영상들을 우리가 이제 재생을 하면 이런 동영상들이 이렇게 재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재생되는 동영상에 이제 여기다가 배경음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배경음악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도 우리가 좀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볼 거예요. 시작.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어딨냐면요,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이라고 있어요. 자, 시작을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2010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 이렇게 2007, 2010, 2013, 2016 다 달라요, 이름이. 근데 하여튼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야. 2010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실행하면 이렇게 뜨나요? 네. 자, 그러면 앨범 제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빈 화면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앨범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앨범을 그냥 통째로, 사진을 통째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삽입. 아, 잠깐만, 이렇게 놓지 말고 디자인. 세 번째 메뉴가 디자인 메뉴인데, 그 첫 번째 페이지 설정. 참고로 2013부터는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더 넓게 나와요. 2010은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 화면 슬라이드 쇼를 16대 9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16대 9로 바꿔 놓으셔야 넓어져요.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16대 9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2013서부터는 이 디자인 자체가 16대 9로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2013부터는 저 오른쪽에 가 있어요. 위치가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혹시 막 이런 거 보이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눈금자 같은 거 막 보여요? 그럼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보기라는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표시 그룹에 보시면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같은 거, 이거 다 빼세요. 다 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전자 앨범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뭐 글자 이따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삽입 메뉴 한번 해볼게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그림을 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진 앨범으로 가져올 거예요. 사진 앨범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럼 새 사진 앨범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위에 거 클릭하셔도 되고, 뭐 여기 있는 새 사진 앨범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사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파일, 디스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D 드라이브인가? E 드라이브인가? 거기에 각자 이름 보관해 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각자 보관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얘네들을 컨트롤 A 그러면 사진이 다 선택되거든요. 컨트롤 A 아니면 처음 사진 클릭하고 나중 사진 쉬프트 하고 클릭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진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빼줘야지. 그때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빠져요.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그거는 빠져요. 그렇게 해서 삽입을 누르면 사진이 한꺼번에 가져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사진을 가져올 때 제가 파일에 가서 디스크에 가서 사진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사진을 선택할 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선택하는데,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누르면 다 선택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필요 없는 사진도 있잖아요. 중복되는 사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얘는 빠지거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예, 그것도 정리해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삽입을 가져오면 이렇게 사진이 종류별로 나와요. 이때 보세요. 슬라이드에 맞출래, 슬라이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슬라이드라 그래요. 파워포인트는. 아니면 그림 하나씩 꽂아 가져올래, 2개씩 가져올래, 4개씩 가져올래, 제목을 따로따로 넣어줄래,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세로 사진 같으면 두 개 가져오면 돼요. 세로 사진 같으면, 왜냐면 지금 화면이 가로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사진 두 개씩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가로 사진만 가져오고 나중에 세로 사진 가져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오는 게 좋은데, 뭐 한꺼번에 가져온 연습을 해본 거니까. 아니면 슬라이드에 맞춰라 그러면 되겠죠. 화면에 꽉 차게끔. 그럼 만들게 눌러보세요. 사진이 만들어졌나 보세요. 사진이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예.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 이름을 쓰겠죠. 어디 뭐 여행 다녀오신 거라면 여행이라고 쓰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배경이 뒤에 잘렸잖아요. 조금요. 잘렸잖아요. 이 잘린 걸 그대로 쓸 거냐? 특히 이런 거는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얘를 사진을 잡아서 위로 올릴 거냐? 아니면 아까처럼 중간에 둘 거냐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사진 올리려고 그러면 하나씩 올려야 돼요. 한꺼번에 못 올려요. 사진의 위치는 정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진의 위치를 조정하실 거라면 일일이 다 100장의 사진이라면 100번 다 옮기셔야 돼요. 그대로 중간에 두셔도 돼요. 자, 배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배경. 요 배경에다 놓고요. 요 배경. 자, 첫 번째 사진도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고 배경 서식. 이때 그림으로 칠해도 되고요. 그림으로 칠해도 되고, 질감이라는 거로 칠해도 돼요. 질감. 예, 질감에 가시면 물고기 화석 질감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뭐 물방울 질감도 있고요. 질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 적용을 누르면 모든 슬라이드에 그 질감이 들어가요. 아니면 색깔 단색 치우기를 들어가서 저 같으면 검정으로 칠할래요. 검정으로 모두 적용. 단색 치우기 들어가서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고, 그러면 현재 것만 바뀌거든요. 현재 슬라이드만. 이때 모두 적용을 누르면 모든 슬라이드에 배경이 다 검정이 칠해졌어요. 왜냐면 하얀색 배경이 나오면 사진 감상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검정색 검정색 그림 색깔로 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F5번 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F5번 키? 그럼 이제 화면이 큰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이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상하다. 아까 디자인이 좀 넓게 만들었는데 이게 넓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왜 넓게 안 들어갔지 몰라. 보세요. 아까 그림을 분명히 페이지 설정을 뭐로 했냐면 16대 9로 했거든요. 다시 16대 가서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4대 3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16대 9로 돌리시면 넓게 나와요. 넓게.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요, 넙디리해졌어요. 다시 제가 여기서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2개 사진만 한번 가져올 건데,
슬라이드 맞추겠다 하지 말고 그림 한 개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무엇이야? 새로 제작됐네. 새로 제작됐어, 새로.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전자앨범을 썼는데 그 위에 이상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뭐 들어갔잖아, 글자가. Let's user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두 장을 제가 선택했더니 두 장만 들어갔거든요. 원래 만들려는 건 이게 아니고 뭐였냐면은 옆에 따로 있었거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얘가 아까 디자인 요소가 4:3 비율로 했었잖아요. 4:3 비율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뀐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삽입을 눌러서 새 사진 앨범을 삽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갔다?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만들던 이 자료를 만들고 하다가 여기다가 앨범을 제작하고 싶었는데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부터 얘를 만약에 복사해서 아까 그 사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들어오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얼굴이 이 슬라이드를 복사를 해서 이쪽 슬라이드 붙이면 넓어진단 말이야. 얼굴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진은 이런 사진인데 넓어진 거죠. 그렇죠?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보편적으로 그냥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사진 자체가 파워포인트가 2010 버전이 4:3 비율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4:3 비율로 16:9가 아니라 2013에서 만들면 4:3 비율로 아니라 16:9로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만들면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얘를 넓히려고 봤더니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넓히려고 봤더니 문제가 넓어졌잖아. 안 그래도 넓은 얼굴을. 일단 요렇게 만들어 봐야죠.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해야지. 그럼 아까 이제 처음에 요거 우리가 처음에 제작하려고 했던 얘는 의미가 없는 애지. 얘는 저장 안 하고 닫아버리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일단 저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저장. 아까 우리 보관했던 곳이 각각의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에 가면 있었죠. 그렇죠? 사진 앨범이라고 제가 하나 그냥 저장할 거예요. 조금 뭐라 할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배경음악도 없고 아까 F5키 눌렀을 때 화면이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재미가 없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멋있게 꾸미고 싶어요. 먼저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럼 이제 슬라이드가 여러 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미리 보기 창들이 이렇게 조그만 창들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보시기 편한 대로 보세요. 그리고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전환 메뉴를 한번 눌러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 전환하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이 전환 화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없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없음으로. 근데 자르기를 누르면 밝기 변화, 밀어내기, 닦아내기, 나누기, 나타내기, 실선 무늬, 도형, 당기기, 그 다음에 시계. 시계는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블라인드, 바둑판 무늬, 커터 뿌리기.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요. 벌집형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선택해 놓고 뭐 당기기, 세 번째 그림 당겨 놓고 뭐 덮기, 이런 거 종류가 많으니까는 이 중에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거예요. 뭐 궤도, 회전, 이런 것도 있어요. 회전 되게 예뻐요. 회전 되게 예뻐요. 이동,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다가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원래 기본 보기 형태로 돌아갑니다. 전환은 여러분들이 좋은 상태로 보세요. 전환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시는데, 의외로 화려합니다. 의외로 화려해요. 다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자,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F5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괜찮다. 이거 그림 보세요. 이거 그림이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이 돌아. 그렇죠? 그림이 돌아. 그런데 그림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돌면 재미없죠? 이 궤도라고 하는 기능을 제가 쓴 건데, 궤도 한번 보세요. 다 궤도인데, 궤도를 제가 좀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 궤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보시면 똑같은 방향으로만 가죠?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에서 궤도를 들어갔는데 이 궤도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당기는데 이 두 번째 그림은 효과 옵션에 가면 오른쪽에서가 아니라 왼쪽에서, 얘는 아래에서, 얘는 위에서 서로 다르게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되돌아왔다가. 그렇죠. 궤도라는 기능을 네 가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가면 좀 지루한 느낌이 있잖아요.
지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왼쪽에서 왔으니까 효과 옵션에 가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게끔 돌아가게끔 하고, 얘는 아래에서 오게끔 하고, 아래에서 한번 왔으면 얘는 위에서 움직이게끔 하고, 그렇게. 얘는 왼쪽에서, 얘는 뭐 위에서, 아니다. 얘는 왼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위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에서, 요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요거는 아래에서, 여기는 위에서. 자, 그러면 사진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휙휙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도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진이 회전하는 것도 되게 보기 좋아요. 모델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돌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바꿀 것 같을 때 거꾸로 한번 돌아가잖아요. 역으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돌고 갔던 대로 다시 한번 와보고, 같이 와봤는데 사진은 다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사진이 나타나는 효과를 주면은 좋아요. 제가 아까 봤던 그림 중에 하나는 궤도고요, 하나는 큐브예요. 큐브도 되게 좋네요. 큐브도 되게 좋아. 큐브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큐브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하나는 아래에서, 하나는 위에서. 그러면 하나 이렇게 돌고 돌고 돌고, 예, 돌고. 괜찮다. 이거를 적절히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하나는 겉으로 도는 게 있고 하나는 안에서 도는 게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말고 큐브는 겉으로 돌아요. 큐브는 겉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궤도는 안에서 돌아요. 안에서 돌거든요. 이걸 적절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음악을 넣어보려고 그래. 음악을 넣으시려면 여러 슬라이드 로크를 하지 마시고 기본 보기를 하셔도 되고요. 기본 보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요.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기본 보기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배경음악을 넣어줘야죠. 삽입 오디오, 삽입에 가서 오디오. 그럼 아까 우리 그 무료 음악 쓰는 거 있었죠? 그렇죠? 유튜브 프리에 있는 노래를 가져와 볼 거예요. 노래가 종류별로 많아요. 근데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 있는 노래를 다 일일이 들어봐야 되는데요. 참 노래 듣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 요 음악을 들어봐서 알아요. 경쾌하고 좋더라고요. 전 요 음악을 써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노래를 이제 재생을 하면은 F5번 키 누르면 요렇게 노래 그림이 보이고, 이때 플레이를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화면이 바뀌면은요,
노래가 사라져요. 노래는 계속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는 계속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노래를 여기 노래 오디오 도구 서식이나 재생에 가보시면 여기 재생, 특히 재생에 가보시면은 클릭할 때 재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동으로 실행해야죠. 자동으로 노래가 실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 F5번키 누르면 알아서 노래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요게 나오면 보기 싫으네요. 요거 아이콘. 요 아이콘은 쇼하는 동안은 숨겨라 그러면 사라져요. 얘가 평상시에는 있지만 F5번키 누르거나 그러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안 나와. 쇼 동안 숨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래가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연속으로. 그렇죠? 그러려면 이 노래에 대해서 속성을 바꿔야 돼요. 얘를 속성을 바꿔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뭐가 안 맞네. 잠깐만요. 자동 실행하지 말고요. 여기 있네.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하면 되겠네요.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하려면 이제 F5번키 누르면 이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 노래는 계속 이어지죠. 그렇죠? 자, 노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노래를 한 곡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노래가 의외로 짧아. 이 노래가 짧으면 이 사진 앨범이 다 넘어가기 전에 노래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복 재생하라 그러면 되지. 반복 재생. 여기 오디오 도구 재생에 가면 반복 재생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앨범은 10분짜리인데 보다 보면 10분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래는 3분짜리 노래야. 그러면 3분 노래 끝나자마자 노래는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반복 재생해라. 그러면 이 노래가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한 10번째 슬라이드서부터는 노래를 바꾸고 싶어. 10번째부터는. 그럼 여기다가 새로 삽입하세요. 노래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디지털 노래를 디스코 벨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해야 될까? 모든 슬라이드 실행? 아, 이러면 불편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해볼까요? 쇼 동안 숨기기, 반복 재생. 그러면 9번 슬라이드에서는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제 10번 노래 가서는 두 개가 섞여 버렸죠. 그렇죠? 여기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겹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노래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9번까지만 가야지. 9번까지만. 그렇죠? 9번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진 앨범을 이제 아까 우리 제작하다가 문제는 노래를 중간에 바꾸려고 그랬던 거죠. 노래를 여기서 바꾸려고 노래를 바꿨는데 문제는 여기서 노래가 합류가 됐잖아요. 난 여기까지만 듣고 싶었는데 여기는 새 노래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래에다가 얘가 잘못한 거죠. 얘가 끝까지 나가고 10번서부터 또 끝까지 나가면 저 밑에 가서는 막 노래가 섞이니까 혼합되잖아요. 자, 요거 한번 가봅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곳에 가서 클릭을 하면 얘가 그냥 요거로 끝나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판을 클릭하는 순간 얘가 0번이라고 찍힐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창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창. 이 창을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노래가 지금 이게 들린다라는 얘기인데, 노래가 이렇게 들린다는 건데, 요 내려가면 화살표가 있어요. 이 노래를 애니메이션 창에서 봤더니 0번이라고 써 있고, 그 오른쪽에 펼치 목록 있지 않습니까? 이때 효과 옵션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까 기본적으로 반복 재생하세요, 모든 슬라이드에 실행하세요 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쇼 보는 동안은 화면에서 보이지 마라 아이콘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지금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가서 얘를 클릭해 봤는데 효과 옵션이라는 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언제 노래가 끝나냐? 지금부터 999개 슬라이드가 지나가면 끝난대. 아니지, 지금부터 9개지. 지금부터 9개까지 이 노래가 나오고 10번째 화면서부터는 다른 노래가 나오게 했잖아요 아까. 얘를 9개 슬라이드로 하면 돼요. 9개 슬라이드. 얘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얘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 때 아예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가서 노래를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9개 슬라이드를 지나가면 노래가 멈추세요. 그럼 10번째 슬라이드에는 새로운 노래가 있던 없던 간에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면 노래가 나오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노래가 바뀌었죠. 그렇죠? 노래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0개 슬라이드죠. 지금부터 9개니까 얘까지 포함하면 10개인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제가 슬라이드를 전으로 돌릴 거예요. 전으로. 마우스 휠을 올리거나 백스페이스 누르면 전으로 돌아가요.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휠을 내리거나 클릭을 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갔다가 이전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노래가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달라졌네. 예전에는요, 이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또 슬라이드 개수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서부터 9번까지 노래가 이제 10번, 9번까지 노래가 나오면 10번서부터 다른 노래가 나오는 건데, 제가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도 10번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노래가 끝났었어요. 옛날 버전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2010 버전에서는 이전으로 가던 말던 간에 하여튼 다음 진행되는 10개까지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거는요. 안 그랬으면 애먹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0번째니까 화면이 바뀐 거죠. 그렇죠?
예, 노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래를 듣다가 얘는 또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다가 만약에 이제 20번째서부터는 노래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새로운 노래를 또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10번째 가서 이 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과 옵션에 가서 너도 10개만 해라. 너도 10개만 해라. 9개인가? 9개인가요? 예, 9개만 해라. 지금부터 9개니까 지금부터 10개인가요? 예, 계산하기도 힘드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0번째서부터는 또 노래가 바뀌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20번째서부터는 이제 노래를 새로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노래가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쇼 동안은 숨겨야 되고, 뭐 얘는 뭐 끝때까지 계속 가라 그러면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 지금 사진을 집어넣는데 동영상을 못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노래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에 동영상이 껴버리면 동영상도 나오는 노래가 겹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 밑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넣을 거예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어떻게? 빈 화면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빈 화면으로 넣을 거예요. 그럼 빈 화면 슬라이드가 하나 생길 겁니다. 이런 슬라이드 빈 화면에다가 여기 있는 번쩍거리는 새 슬라이드는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제목 및 내용을 클릭하면 그 다음에는 새 슬라이드 그림을 누르면 항상 이 형태가 뜨고, 만약에 제목만을 선택해 놓고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항상 제목만으로 뜨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새 슬라이드 글자가 있는 화살표 눌러서 원하신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삽입에 가서 이번에는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죠?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아까 우리 비디오, 동영상 저장해 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비디오를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요, 제일 먼저 비디오가 재생이 됐으면 좋았었을 것 같았어요. 인트로 영상에 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 앨범이라는 글자를 사실은 빼버리고, 이 부분을 빼버리고 여기에 그럼 이 레이아웃 구조가 좀 보기 싫으시면요, 레이아웃 구조를 바꾸시면 돼요. 빈 화면으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면의 구조를 바꿀 때 쓰는 겁니다. 레이아웃 구조를 아까는 제목 및 슬라이드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빈 화면으로 바꿔놓고 여기에다가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우리 가져온 비디오는 첫째, 소리가 없어요. 자, 이 비디오는요, 글자 따닥따닥 치는 이런 장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없어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동영상을 바꿨고, 좀 멋있는 동영상이 없나? 이건 뭘까요? 이 mp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삽입을 하면 재생이 안 되나요? 이것도 재생이 된다. 아까 미리 보기가 되는 동영상이 있었고 안 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미리 보기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동영상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림 같은 걸 여기다 이제 영상을 가져와서 얘를 실행하면, 자동 실행을 안 했다. 자동 실행을 해야 되고, 전체 화면 재생을 할까요? 전체 화면 재생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은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줄여놓고 났을 때 재생을 하면 요런 영상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전체 화면 재생이라고 해놓고 재생을 하면은 전체 창으로 변해요, 알아서. 그럴 거라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원래 크기가 이만했으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생을 하면은 나비가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 보이고요. 그 영상이 끝나면 이 영상 언제까지 나와요? 나비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이 영상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죠, 지금요. 얘가 몇 초짜리예요? 얘가 아까 지금 나비 움직이는 영상인데 얘가 15초짜리거든요. 제가 클릭해 봤더니 밑에 15초라고 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금 동영상이 15초짜리인데 얘를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15초가 지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야죠. 다음 화면으로. 그냥 클릭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동영상이 15초가 지나면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거죠. 자동 실행을 했는데 15초가 지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 좋겠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그림은 몇 초 동안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은 몇 초 동안 보여줄 거예요? 이 동영상은 15초짜리라며요. 그렇죠. 그럼 15초가 지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환이라는 거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전환에 있었잖아요. 전환. 그럼 전환에 가서 이런 사진들은 몇 초간 보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클릭을 해서 봐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게끔 할 거냐 이거지. 앨범을 감상해야 되는데 클릭하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1시간짜리 영상인지 5초짜리 영상인지 상관없이 그 영상이 끝나면, 그 타임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 전환 효과에 가셔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5초라고 했으니까 15초 지나면, 아니면 10초만 지나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거죠. 마우스를 클릭해도 넘어가지만 10초가 지나면 넘어가게끔 하자 이거죠. 줄여서 한 5초만 해볼게요. 5초만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쇼 F5번을 누르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지나면 원래 안 넘어가는데 화면 전환. 효과 옵션. 이게 16초짜리인데 자동으로 5초 지나면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 사진은 만약에 5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3초라고 해볼까? 3초. 이것도 3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초, 2초, 3초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3초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근데 비디오는 소골색이지? 화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 전환에 가시면 오른쪽에 화면 전환 시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넣어줘가지고 마우스를 클릭해도 넘어가지만 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끔 명령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해제를 해야지 되는 거. 마우스를 클릭해도 넘어가게끔 해주는 건 좋아요. 왜냐면 중간에 3초를 기다리기 싫어. 그럼 클릭하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넌 무조건 3초는 봐. 강제로 넘기지 말고 무조건 보세요 라고 하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를 해제해야지. 그럼 이제 5초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5초 동안은 무조건 봐야 넘어가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인용하면요,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 후를 해제하고, 만약에 해제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동영상으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이 배경음악이 나오고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필요할 때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마이크를 연결해서 나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다가 나레이션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보내도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내버리면 되지. 동영상으로 아예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거죠. 다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나레이션을 뺐다고 치면 이제 초기 화면 이제 얘가 움직이는 장면이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화면이 하나하나 클릭하면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자 이거지. 동영상으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저장부터 해보고요. 그런데 그림은 크게 나와서 보기는 좋은데 앨범이 멋이 없어요. 그냥 사진만 뿌려놓은 거잖아요. 사진만 뿌려놓은 거잖아요. 이 사진에다가 무슨 설명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기가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이때 뭐를 누를 거냐면요, 예제 서식 파일을 누를 겁니다. 예제 서식 파일을 누를 겁니다. 그럼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사진 앨범, 클래식 사진 앨범, 현대 사진 앨범, 이런 게 보일 건데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진 앨범 도시, 클래식 사진 앨범, 이런 거 보이세요? 그러면 그러죠. 뭐 사진 앨범 도시 한번 눌러 볼게요. 클릭하고 옆에 있는 거 만들기 눌러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제 초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글자. 그리고 어떤 애들은 사진이 보여요. 사진이 보여요. 그렇죠? 사진이 보인다고. 이런 사진들. 그럼 이 사진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아, 이 앨범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앨범으로 하면 안 되겠어. 이거 앨범으로 하면 앨범 제작이 힘들어요. 다른 걸 할게요.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서 예제 서식에 가서 클래식 사진 앨범 누르세요. 클래식 사진 앨범. 이거로 할게요. 아까 앨범은요, 되게 어려워요. 작업하기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그림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그림들. 약간은 흑백사진스러워요. 흑백사진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클릭하고 지우면 그림을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딜리트를 누르면 사진을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럼 사진을 넣으라 그래요. 사진을 내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어떤 사진인지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넣으시면 돼요. 이런 사진들을 요렇게 이런 거를 지우셔가지고, 여기다 필요 없는 사진들을 지우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만의 사진으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되게 편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진이 그러면 7슬라이드까지만 갑니까? 라는 거잖아. 여기 지금 사진을 제가 막 지우고 막 필요한 사진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사진 다 채웠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사진을 넣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아니에요. 새 슬라이드. 그러면 표지는 우리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럼 큰 사진 하나 넣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2개 사진을 넣어서 여기다 설명을 쓸 거냐, 아니면 길쭉한 사진을 넣어가지고 아까 그 파노라마 사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넣고 여기서 설명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을 다녀오다, 뭐 이렇게. 백두산은 아닌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행 다녀오신 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런 사진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설명을 써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템플릿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예. 일부러 요만하게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넣을 수 있지 뭐. 다 안 넣고 조그맣게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진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해보세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더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진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런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캡션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곳에다 설명을 쓰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흑백으로 한번 처리해보자 하는 거죠. 흑백. 그러면 사진을 클릭하고 그림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 있으니까 여기 가서 수정이 아니라 꾸밈 효과라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재미난 사진도 있어요. 그렇죠? 모자이크 처리한 것도 있고요. 되게 재밌어요. 지금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해놓은 것도 있고요. 예, 와, 마치 그린 것 같아.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이번엔 똑같은 사진을, 이번엔 색깔 색에 가면 이렇게 이제 흑백. 이건 까맣고 하얀 것만 있는 거. 이런 거. 똑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꾸밀 수도 있죠. 이 색깔에 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백 사진. 예. 갈색 사진. 세피아라고 하죠. 세피아. 예. 멋있네요. 지금 똑같은 사진인데 어떻게 처리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템플릿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2개 사진, 가로 사진 2개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가로 사진짜리 2개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써줘도 되고. 근데 얘를 또 이렇게 꾸며도 되죠? 동그랗게 꾸며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러면 아까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게 갔을 때 예제 서식 안에 현대사진 앨범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얘는 뭐냐면 컬러풀해요.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새 슬라이드 들어가면 종류 그림이 많이 있으니까 화면이 부족하면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얘는 컬러풀이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이 배경이 좀 컬러풀하게 나오는 거죠. 뭐 그 차이지. 네, 이런 그림들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그림들 많이 있네요.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은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아까는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묵직한 느낌은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현대적으로 컬러풀하게 꾸미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 지우고,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요. 요런 템플릿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재미난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에 가면 빈화면이 있네. 그럼 빈화면에다가 또 동영상 넣어도 되지. 우리 비디오 만든 거 있는 비디오를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그리고 얘는 자동 실행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진이 하나씩 넘어가는데, 얘도 지금 화면이 전환될 때 약간 전환 효과가 있어요. 전환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 전환 효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전환에 가서 밝기 변화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아까 우리 한 대로 뭐 큐브 돌려도 되고, 그렇죠?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하셔가지고 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에서 화면을 전환해주면 더 보기는 좋아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을 테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효과들을 좀 넣어주면은, 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돌고, 넘어가고, 확 나타나고,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만들 수 있어요. 요것도 여러 슬라이드를 보게 하면 좀 보기 좋을 거야. 이렇게. 예. 앨범이 이게 이제 페이지를 만약에 와이드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드로 넘기면
예, 얼굴이 이렇게 넙디리해지는 게 좀 불편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사람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러면 되겠네. 얘를 만들고 나서 와이드로 넘기지 말고요. 이거는 사진을 넣고 나서 제가 16덱으로 바꾼 거예요. 얘는 16덱으로 바꾼 상태에서 사진을 넣었어요. 다시 보세요. 이 사진은 넓잖아요. 이 사진은 그리 안 넓죠. 그렇죠? 그거는 얘는 16대 9 상태에서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 아까 4대3 비율에서 사진을 넣었어요. 그 16대 9로 바꿔놓은 거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해서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다르잖아요. 이 사진은 16대 9로 변환시킨 상태에서 보는 거고요. 얘는 16대로 변한 다음에 변환시킨 상태에서 사진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되겠네 뭐. 이 사진도 지금 이렇게 넓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사진을 직접 넣으면 아까하고 좀 달라요. 아까는 늘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넓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좁아요. 얘는 이 붓꽃이 넓게 나오는 대신에 얘는 좀 길쭉하게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앨범을 다시 보세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에 가서 예제에 가서 클래식 사진을 만드시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하면 이거를 디자인에 가서 16덱으로 바꾸는 거죠. 16덱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우리가 이제 빼야지. 얘를 만약에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리면 넓게 들어가고요. 다시 보세요. 얘를 제가 복사 하나 할게요. 복사.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얘를 넓혀놓고 하면은 사진이 넓은 상태로 보이겠죠. 그렇죠? 예. 이게 처음에 이렇게 좁은데 이거를 아예 이렇게 넓혀놓고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넓은 것도 처음에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런 경우도 글자 쓰는 난을 좀 좁히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사진도 좀 넓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지우고 다시 만들면, 아니면 지우고 얘를 좀 넓혀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진을 집어넣으면 사진이 좀 넓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럼 뭐 여러분들 마음이지 뭐. 근데 얘를 너무 이렇게 뭐 크기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으니까 좀 보기 좋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음악을 집어넣는 거죠. 이것도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일에 한번 가보세요. 파일에 가시면 얘를 이제 저장하고 보내야 되는데 CD용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보냈더니만 저쪽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에 파워포인트 안 깔려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네가 알아서 좀 깔어. 설치하면 되잖아. 그리고 파워포인트 MS 회사에 가면 뷰어라는 거 있어. 뷰어. 보는 거 그냥. 보는 건 공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네가 좀 설치해서 봐. 그러면 이 친구는 알았어 해놓고 안 보겠죠? 할 줄 모르니까. 이때 CD용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럼 CD용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앨범하고 파워포인트 보는 프로그램하고 그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CD로 제작하는 건 아니더라도 파일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요. 네, 여기 만들어졌나 봐요. 요게 지금 이 프레지스 CD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제 거고요. 요거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요게 이제 HTML 패키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CD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CD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작동을 해요. 이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돌아간다는 얘기지. 얘가 이렇게. 근데 파워포인트 보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파워포인트 보는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받고 하는 기능을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파워포인트 2010이잖아요. 2016 쓰는 것도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에러가 났네. 예, 아주 애먹네. 서비스를 안 해주고 있네 이것들이. 예. 그 못 보네. 천상 에러가 났으니.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파워포인트 열리는데, 문제는 열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상대편에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못 보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준 대로 여기서 CD 패키지를 만들면 좋은데, 문제는 CD 패키지를 해갖고 제가 테스트 해봤잖아요. MS사에서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천상 뷰어 보는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에디터잖아요. 자, 파워포인트 에디터가 있고 파워포인트 뷰어가 있어요. 뷰어 이게 뷰어. 보는 건 공짜예요. 에디터가 돈 주고 사서 설치하는 거지. 이 뷰어 보는 건 다 공짜거든요. 우리 알송 음악 듣는 거, 곰플레이어 동영상 보는 거 다 뷰어잖아요. 다 공짜예요 이건. 근데 이게 지금 M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찾아볼게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혹시나 있나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 공지에 가보면 유용한 소프트웨어 안내라고 제가 해놨나 모르겠네. 여기에 한글 뷰어, 파워포인트 뷰어 있다. 여기 눌러볼까요? 과연 돌아가나? 에러가 나네. 다 막아놨네. 제가 예전에 좀 보관해뒀던 것들인데 안 되네요. 치사해. 그럼 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파워포인트 뷰어 2016. 파워포인트 뷰어는 무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모바일 앱도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도 있고요. 중지되어 있대요. 치사해. 다운로드 할 수를 더 이상 이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놔서 그렇구나. 더 이상 다운로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쌀을 반 토막만 먹었나? 말을 잘라놨네.
예, 여기서도 안 되네요. 하여튼 불편한 점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현재 MS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뭐다? 네이버. 네이버에 가서 여기서 파워포인트 뷰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있네. 여기 파워포인트 뷰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자료실에 있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봐야지 뭐. 예. 이건 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 예. 인쇄는 하더라고요. 인쇄는. 근데 얘로 편집은 못 하는 거지. 편집기는 원래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뭐. 자, 동영상 연결하는 거를 편집하는 거를 우리 해봐야 되는데 일일이 다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앨범으로 제작하는 것만 잠깐 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삽입에 가서 전자앨범 자체를 하나 뚝딱 만들 거냐, 즉 사진을 100장이면 100장, 1000장이면 1000장을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앨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일일이 하나씩 슬라이드에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가져와서 그거를 차후에 내가 파워포인트 화면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도 되니까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안 이뻐. 배경도 그렇고 뭐가 좀 안 이뻐. 그래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예제 서식에 가면 도시, 요거는 아까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편집하기가. 그래서 클래식 사진 앨범하고 현대 사진 앨범을 이용해서 두 개 만들어 봤어요. 이제 현대식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클래식풍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제공해 준 사진은 남의 사진이니까 지운 상태에서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사진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사진은 본래 여기는 가로 사진인데 세로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 버린단 말이야. 얘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얘는 좀 그나마 좌우를 잘라 버리면 되는데, 가로 사진을 가로 사진을 가로에다 넣으면 되죠. 근데 가로 사진 형태에다가 세로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잘려버리니까 흉하지. 그때는 이제 비슷한 거를 가져와야지.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은 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좌우가 잘리죠. 그렇죠? 좌우가 잘릴 수 있어요. 그런 것만 감안해서 쓰시고, 또 새 슬라이드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가져오면, 얘는 아까 잘린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로 가져온 거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드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거기다가 배경음악 깔고 꾸미셔가지고 저장해서 파일을 보내면 돼요. 근데 상대편의 이 사진을 건들면 안 되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 사진을 보더니 알았어, 지우고 내 거로 바꿔치기 하네?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기능이 또 한 가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PPTX라고 하는 게 있어요. PPTX. PPTX는 뭐냐면, 남이 만든 동영상, 남이 만든 파워포인트를 내가 받아왔잖아요. 그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PPSX 파워포인트 쇼라는 게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쇼. 얘를 한번 제가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 저장을 해서, 샘플이니까 다 저장해 볼게요. 그냥요, 연습이니까. 제가 아까 PPSX라는 거를 형태를 저장했어요. 파워포인트는 본래 PPT
X예요. 어디다 적어드릴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저장 시 저장할 때 pptx 형태로 저장을 하면 차후에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pptx 형태로 배포를 하면 타인이 내 것을 수정할 수 있다. 그렇죠. 또 보기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면요, 얘가 왜 버벅거리지? 쭈그리 중간에 오류가 나서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예.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종료했는데 아까 제가 ppsx라고 저장했잖아요. ppsx 요거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파워포인트로 열려요. 근데 이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 보고 나서 다 봤으니까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져나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래서 타인에게는 보기만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서 배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때 방법은 뭐다?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때 형식을 뭐로? ppsx, 아까 ppsx 형태로 저장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방법.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다운로드 하면 된다. 아까 에디터가 MS에서는 제공을 안 해주니까 뭐 천상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야지 뭐. 네이버가 또 만능이니까. 그렇게 저장을 해서 쓰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한테 배포할 때도 pptx를 저장해서 보내주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걸 뜯어 고친단 말이야. 근데 ppsx 형태로 보내면 파워포인트 열리고 빠져나가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3자가 내 거를 안 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